자, 다 푼 것 같아요. 자, 답을 맞춰봅시다. 1번 행정조사 기본법 내용 물어봤는데 지문 1번은 땡. 국무총리가 땡이죠? 누구한테? 국무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장이라고 있다 그랬어. 그죠?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조사 실시 전에 뭐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다죠. 응? X. 3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 결과 확정한다. 7일 안에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 1번에 3번. 그래.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면 구두로 때문에 틀렸네. 서면으로 통지해야죠. 조사할 거라고. 응? 사전 통지 서면으로. 그 다음 문제 2번 행정조사 OX 기억 땡이네. 수시조사가 원칙이 아니고 정기조사가 원칙이죠. 수시조사는 예외적으로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X. 그러면 1, 2, 4번 중에 답이 있다. 우리가 늘 객관식 문제 풀면 연습하지만 야 1번 잘 모르겠다. 제일 많은 쪽으로 가는 거야. 응? X가 많죠. X. 니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 절차는 행정조사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두고 있다. X 일부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 아예. XX로 와야 되니까 이미 답 나왔네. 1번 XX가 나와야 되니까. 디귿에 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 이거 다른 말로 위법한 조사를 한 거지. 위법한 조사를 기초로 세금 부과한 거 역시 위법이 된다. 응? 대법원 판례. 디귿5 리을은 우편물 통과 검사 절차에서 우편물 개봉, 실효 채취, 성분 분석하는 검사 행정조사의 일종이고 이건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하는 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건 영장 없이 이루어졌어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판례. 그래서 1번이다. 그다음 문제 3번은 행정벌 틀린 거. 1번 과태료. 첫째 끝에 형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형벌의 종류는 안 속하고 죄형법적 원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헌재 결정. 1번 5. 2번 2번 문제 있네. 그죠? 2번이 답이다.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이 법 위반 행위하면 이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끝에 가니까 셋째 줄. 행정범에 관한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함이 일반. 이건 당연하잖아. 행정범에 있어서 형법에서는 법인은 처벌 대상으로 안 보지만 행정법에서는 행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법인도 범죄자 될 수 있다. 원행력 인정.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의 경우는 모두 부정된다. X. 공법인의 경우 모두 인정된다고. 그래서 X. 자, 3번은 포인트가 어디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이 결정에 불복하면 당사자와 검사 모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즉시 항고하면 이미 내린 법원의 결정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집행 정지 효력이 있어요. 맞고 4번은 그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행정청이 사전에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행정벌 틀린 거. 1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과태료 부과 못한다. 2번 자 경찰서장이 이미 위반 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 한번 내렸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는 직결심판 청구하면 안 돼. 납부기한 지나야 되거든. 납부기한 지나기 전이면 원칙적으로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기소할 수 없다. 공소제기할 수 없다. 3번은 자 60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되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 상실. 맞고 4번은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게 질서위반행위법 규정이지. 성립하지 않. 그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그 신분이 있는 자가 과태료 부과받는 행위 똑같이 부과한단 말이야. 성립한다가 와야지. 4번이 정답. 그다음 문제 5번. 행정조사 기본 원칙 틀린 거. 자, 1번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남용하면 안 되고 맞고. 2번. 그렇지. 유사 동일한 사안은 공동조사를 해서 중복하지 말아라. 맞고. 3번은 이 잘못했지 반대로 법령 준수 유도에 중점을 둬야지 위반행위 처벌에 중점을 두면 안 된다. 응? 반대로 됐어. 3번이 정답. 단순하게 법 규정 물어본 거예요. 쉬운 문제죠. 네. 그리고 4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다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직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는 있어도 그 법률이 정하지 않는 함부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맞고. 자, 그다음 문제 6번은 실효성 확보수단 여러 가지 묶어서 내는 유형이란 말이야. 1번은 대집행 물어봤어. 그죠? 대집행 계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1번은 지난주에 배운 건데 생각 다 나죠? 1번 5. 한 장의 문서에 철거명령과 계고하는 내용을 같이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응? 1번 5. 2번은 이행 강제금 물어봤고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의 하나. 그리고 과거 위반에 대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따라서 어떻게 돼? 이 이행 강제금 구간은 국가가 행사하는 형벌권하고는 다른 거다. 응? 문제 없고.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과 형벌을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로 안 보게 된다라는 논리적 결론인 거고. 3번은 이 3번이 정답이네. 오늘 공부한 거죠? 세무조사 결정. 이거는 세무공무원이 질문하면 답변해야 될 의무 있고, 그죠? 저 세무조사에 저 수인해야 되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지. 세무조사 결정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될 수 없다. 그래서 X. 두 번째 줄 보기 어려움으로 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지. 다 반대로 돼야지. 4번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토지 건물의 인도 의무. 토지 건물 넘겨야 되는 분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의무지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비대체적인 의무,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음. 맞고. 그다음 문제 7번. 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서위반 규제법. 1번.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는 게 원칙이야. 응? 위반 행위가 있을 당시의 법률. 그다음에 2번. 2번 어디가 포인트야? 어디서 재판한다는 거야? 과태료 재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재판한 당사자가 포인트야. 응? 맞고. 3번은 조례에 포함한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통령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뭐 과태료 이거는 제외 포함된다 그랬지? 네, 틀렸어. 2번이 정답. 포함이 아니고 그거는 제외한다. 응?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고의 과실이 없으면 부과 못한다. 4번은 부과해놓고 5년 내에 징수해야지 5년 동안 운이 지나버리면 징수권 소멸한다. 시효. 맞고 5년. 그 다음에 문제 8번 통고처분 틀린 거. 이런 통고처분은 모든 의무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일정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교통법 등 몇몇 의무 위반에만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맞고 2번. 자, 어쨌든 벌금 대신에 돈 얼마 납부하라고 통고하면 당사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모든 처분은 끝난 거야. 응? 2번도 맞고 3번은 상대방이 납부를 안 하면 원래 절차로 돌리는 거야. 그지?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된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할 일은 납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별도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지. 위법한 통고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취소송 같은 행정소송 제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행정소송 대상 아니라고 보잖아. 할 수 없다가 와야 되는데 할 수 있다. 4번이 정답.
5번은 그렇지. 행정청이 이 벌금에 상응하는 돈 얼마 납부해라 한다 그래서 이게 뭐야 재판받을 권리 침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응? 왜냐면 납부 안 하면 당연히 재판대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지? 재판받을 기회가 보장되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행정조사 틀린 거. 자, 세무조사 결정 안 된다 그래서 X. 1번이 답이죠. 세무조사 결정.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이건 뭐야? 권력적인 사실행위야. 응? 권력적 사실 아니야.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행위가 아니야. 응? 그냥 법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해도 처분은 인정돼. 근데 이게 사실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응? 소송 대상이 된다. 1번 틀렸고. 자, 2번은 무슨 말이냐면 행정기관이 위법한 조사를 해. 그럼 상대방으로서는 법원에 달려가서 행정기관이 나한테 위법한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으니 이거 못하도록 금지 판결 내려달라. 못하게.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하는 거 이게 행정소송 종류 중에 없어요. 막 금지시켜달라는 소송. 이거를 다른 말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고 해.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금지시키는 판결을 해달라. 근데 우리 행정소송 종류 중에 없어요. 그래서 허용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예방적 금지 소송 현재 인정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맞습니다. 2번도 막 3번 뭐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세금부가 위법이다. 응? 맞고 4번은 실효 채취로 인한 손실 보상하도록 규정이 있죠? 맞고 5번이 답이네. 그러면 1번이 답이었구나. 5번은 개별 법령에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 법령에서 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할 때 행정조사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야 되겠지? 그러면 개별 법령에서 조사하도록 규정이 없으면 행정조사 기본법만을 근거로는 조사 못해요. 그런데 개별 법령에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정한 자발적인 협조로도 실시하는 조사는 뭐 개별 법령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자발적 협조로 얻어서는 조사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할 수 있다. 문제 없어요. 자, 법에 규정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더더욱 문제 없는 거고. 이거 아까 판례 문구 낸 거야. 자발적인 협조로 얻어서는 이런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개별 법령에 근거 있으면 더더욱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10번은 양벌 규정. 국가직이었네. 양벌 규정은 행위자는 위반행위 했다고 처벌하고, 그죠? 그 감독자 같은 뭐 법인이나 이 고용주 같은 경우는 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처벌하는 거고, 각각의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행위의 효과가 이익이 귀속되는 죄는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뭐 양벌 규정 얘기 문제 없습니다. 자, 2번은 종업원이 처벌돼야 고용주도 처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그건 각각 독립적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맞는 거지, 2번도. 네, 3번.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적 책임. 이게 또 맞는 거야. 법인이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데 따른 자기의 책임을 지는 거라고. 응? 문제 없어. 그러면 4번은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제재일 뿐 형벌 관한서 개월 다른. 아니,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의 처벌은 이거는 처벌이라고 하는 건 벌 주는 걸 말하는 거고 제재 처분은 벌하고는 또 구별되는 거예요. 양벌 규정은 다 형사 처벌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의 처벌은 형벌이고 행정 처분이 아니에요. 응? 반대로 돼야 돼. 응? 여기서 행정적 제재 처분은 대표적인 게 영업정지, 허가 취소 이런 거고, 근데 양벌 규정 자체가 벌자 들어갔잖아. 위반 행위자도 형벌 주고, 응? 그 다음 법인도
감독고마 제대로 안 했다고 형벌 주는 거야. 둘 다 형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적 제재 처분은 위반 행위자한테는 제재 안 합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소속 법인에게 영업정지 들어가고 하는 거지. 그지? 반대로 행정상의 제재는 아니고 이건 형벌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응? 그래서 4번이 정답. 내가 완전히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금. 드디어 본격적으로 감기가 걸렸어. 아니 인천만 오면 꼭 이렇게 감기를 얻어가. 자 11번 틀린 거 행정벌. 자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어떤 사무 처리했는지가 중요하지? 첫째 줄 끝에 보니까 자치사무 처리했대. 그러면 이건 지방자치단체 사무거든. 지자체는 공무원 감독 업무 게을리한 데 따라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첫째 줄에 뭐 했대? 행정청이 통고처분 문제 내고 있지? 행정청이 경찰 검찰에 고발을 했대. 고발하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행정청의 모든 권한이 이제 끝난 거야. 근데 행정청이 고발을 한 이후에 통고처분을 또 내렸대. 그러면 뒤에 이 고발한 이후에 한 통고처분은 뭐라 그랬어? 무효. 응? 무효. 그래서 이러한 통고처분은 이미 권한이 소멸된 후에 한 것으로 특별한 사례 없는 효력이 없고 무효고, 그죠?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위반 행위자가 이 무효인 통고처분을 이행을 해서 돈을 냈다 하더라도 이거는 처벌이 이루어진 거로 볼 수 없어. 그 돈을 안 내도 되는 돈을 내서 아마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야. 응? 그럼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경찰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한다 그래서 그걸 얘는 통고처분 이행했다고 하는데 또 재판에서 형벌을 주니까 이중처벌에 주장하지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응?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이 정되지 않는다. 맞어요? 맞아요? 3번은 그치 통고처분을 했는데 납부기한이 지나야만 경찰서장이 직결심판을 청구하고 하는 거지요. 검사도 기소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응? 납부기한 지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그래서 맞고 있다라 그랬네? 할 수 없다. 없다고 봐야 되는데 3번이다. 납부기한 지나기 전에는 경찰서장도 직결심판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기소할 수 없고 납부기한 끝나야 됩니다. 4번은 과태료 물어봤어. 행위는 하나인데 둘 이상의 위반 행위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 중에 제일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한다. 응? 행위는 하는데 여러 개 위반 행위하면 중한 거 하나만 부과한다. 가장 중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옳은 거 고르래. 행정벌 2022년도 지방지. 1번 잘못했지? 종속되는 거 아니지? 종업원 처벌하는 거하고 고용주, 영업주 처벌하는 건 독립된 거야. 별개야. 그러니까 종업원이 처벌돼야만 영업주도 처벌되는 그런 종속적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따라서 종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응? X. 2번은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된다? 처음하고 끝하고 여기다 안 되는 거죠? 별도의 상대방이 따를지 안 따를지 알아서 하는 거고. 응? 안 따르고 싶으면 그냥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납부기한 지나면 효력 소멸하는 거야. 소송으로 다툴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자동으로 또 별도의 재판 절성. 2번 X. 통고처분 행정소송 대상 안 된다. 3번 과태료 부과받고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 상실한다. 이게 맞네. 응? 숫자는 안 냈지만 이의 제기하면 효력 상실하죠. 4번 어디가 틀렸어?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위법인가 아니냐, 신뢰보건칙에 위반되게 행정처분한 거냐, 이런 걸 심사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법원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재판이거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같은 신뢰보건칙이 적용될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그래서 X. 틀렸어. 3번 정답. 13번은 틀린 거. 자, 수도용 자재를 생산하는 갑은 정기검사를 기피하여 행정처도 과태료 500만 원 부과받았다. 사례는 별것도 아니야. 일단 행정청이 과태료 500만 원 부과했대. 응? 그러면 틀린 거 그랬지. 1번.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맞지? 2번은 갑의 기피 행위는 고의과실의 존재가 요구된다. 이건 뭐야? 고의과실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다란 말이죠. 응? 맞죠? 예. 네, 3번은 자, 갑의 기피 시점이란 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이야.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 그 사이에 법이 개정돼서 액수가 낮아졌대. 300만 원으로 최고 한도가 300만 원 낮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낮은 액수,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지. 유리하게 바뀌었으니까, 그지? 그러면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면 500만 원 부과는 바뀐 규정이 아니라 예전 규정을 적용한 거니까 위법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잘못했지. 500만 원 부과는 위법입니다. 유리하게 변경된 300만 원을 부과해야 맞습니다. 응? 3번이 정답. 4번은 과태료 부과할 때 연령이나 그죠? 재산 상태를 고려하도록 돼 있어. 액수 결정할 때, 그지? 네. 그 다음에 5번은 부과해놓고 5년간 징수 안 하면 소멸한다. 징수권 5년 맞습니다. 정답 3번. 네, 14번은 질서벌 과태료 물어봤습니다. 옳은 거. 다툼 있으면 판례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형벌 주는 거하고는 목적 성질이 다르니까 병과에도 일사부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야. 아무 말 없이 판례 물어봤으면 대법원 판례 주는데 헌재는 헌재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이 잘못됐죠? 1번 잘못됐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르기 때문에. 응? 2번이 맞네. 과태료 같은 질서벌은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도 그 위반 행위자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그래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아까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했다? 그 법인이나 고용주인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 그거 생각해보면 알죠. 2번이 문제가 없습니다. 2번이 정답. 옳은 거라 그랬지? 3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첫 끝에 오인했다면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유가 있는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응? 이렇게 나와야 되고 4번은 두째 줄 변경되기 전이 아니라 변경된 법을 적용하죠. 응? 변경된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거 정답. 그 다음에 15번은 여러 가지를 묶어냈다. 틀린 거. 자, 소방을 예로 드는데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바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강제 조치이다. 그 자리에서 차 소유주에게 의무부과 없이 그냥 바로 급박하니까 바로 이동시키고 제거할 수 있고, 그죠? 이건 즉시 강제라는 조치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1번 5. 2번은 자, 시정명령, 즉 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이행을 했대. 의무를. 그럼 뭐야? 새로운 이행강제, 의무가 이행된 상태니까 새로운 이행강제는 부과를 못하는 거지. 그러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이기 때문에 그건 징수해야 되는 거고. 응?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통고처분에 승복 못하면 이행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고발되어 형사재판 넘어가면 거기서 다투면 되는 거라. 행정소송 대상으로 안 본다. 통고처분. 맞다. 그 다음에 그럼 답은 4번이겠네.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되나? 하자 공부할 때, 행정위 하자 공부할 때, 그지? 자, 어떤 법률에 따라 세금 부과가 됐고, 그런데 세금 부과 조부치가 있고 난 이후에 법률 그 세금 부과의 근거본이 위헌 결정 나오면 세금 부과 처분은 하자가 중대한데 명백하지는 않았다고 봐서 취소 사유로 본다. 그럼 취소 사유인 세금 부과인데 얘가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위헌 결정 난 이후에 세금 강제 징수 들어가는 건
허용될 수 없다. 그거 들어가면 무효다. 응? 그거 배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두 번째 중간에 보면 세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미. 내려진 뒤에는 체납처분, 즉 강제 징수 들어가는 거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착수할 수 있다? X. 할 수 없다고. 강제 징수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무효라고. 위법이고 무효. 응? 그래서 있다라고 해서 X. 4번이 정답. 그지? 이것도 강제 징수하고 연관이 되니까 갖다 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6번. 과태료. 틀린 거. 올해 국가직 문제였네? 올해도 보니까 새로운 못 두네. 그래서 국가직도 아래에 있지만 세 문제 나왔어. 국가직도. 오늘 배운 거 알려서 두 문제야. 응? 한 문제는 이제 오늘 배운 게 아니라서 다음에 배울 거랑 연관이 돼서 뺐지만. 자, 과태료 올해 국가직. 1번. 신분이 없는 자도 위반행위 성립한다. 맞습니다. 아까도 나왔었지? 1번호. 2번은 행위는 하나인데 둘 이상의 위반행위 되면 가장 센 거 하나만 부과한다. 맞습니다. 3번은 오인하고 위반행위를 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만 부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4번. 어디가 틀렸어? 응? 자, 둘째 줄. 법이 틀렸어요. 법. 자, 여기 과태료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 과태료 부과받을 자가 바로 당사자야.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를 하고, 그 지방법원이 뭐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하는 게 아니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결정해서 부과합니다. 응? 법이 잘못된 거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들어가야 돼. 둘째 줄. 그래서 4번 정답. 그 다음에 17번 행정조사. 1번 실효 채취 손실보상해야 된다. 2번 맞고 1번 맞고 2번은 개별 법령에서 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강제적 조사는 못해요. 그러나 자발적인 협조 얻어서 하는 비강제적 조사는 개별 법령에 근거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뭐야? 그치, 맞지? 법에 별도로 규정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는 조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응. 강제 조사는 못하지만. 그 다음에 3번은 아이고야, 앞에는 미끼를 싹 주죠. 뭐 조사 대상자의 신분이나 사업 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미끼를 딱 주면서 조사 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자료 제출하고 하는 거 허용 안 한대. 아니지? 어? 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위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할 수 없다. 3번이 답이야. 4번은 그치. 여기 공동조사 하여야 한다.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야. 응? 맞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올해 지방직. 올해 지방직도 어이구야. 실효성 확보단을 세 문제나 쭈룩 냈어요. 올해 실효성 확보단이 보통 3-4문제, 응? 3문제 정도 이상 나와. 자, 여러분이 올해 시험을 봤었다면 이거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18번 틀린 거. 우선 지문 2번 보자. 2번 어때?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 수행. 결론은 뭐야? 지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오. 그 다음에 2번은 첫째 줄 끝에 불법, 그러니까 2번, 3번 먼저 하고. 자, 3번은 불법 게임물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수거 폐기하면서 조치할 수 있게 하면서 판사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위헌 아니다. 응? 그러면서 헌재는 즉시강제는 본질상 급박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원칙상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로 봐야 한다. 이러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거든. 그 얘기야. 어쨌든 즉시강제라 그랬어요. 응. 문제 없고 4번이 답이네. 4번에 뭐 나오면 공매 통지가 주된 단어야. 우리가 공부할 때 강제징수 절차에 재산 압류했고, 압류한 거 이제 강제로 팔잖아. 공매 처분. 여기 들어가는데 요 사이에 있는 게, 요 사이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기로 결정 났다고 통보하게 돼 있잖아. 공매 통지. 근데 요거는
이 공매 처분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절차적 요건. 공매 통지를 안 하거나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매 처분을 했다면 공매 처분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근데 위법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된다. 이거 공부했어, 그지? 강제징수에서. 그러면 어때? 그것이 공매 처분 자체는 위법이야. 공매 처분은 위법. 위법 정도는 취소 사유. 뭐야? 그래서 4번이 답이야. 1번은 자, 국세징수법에서 가상금 고질에 가상금이 세금 납부기 한 지나도 안 내면 연체이자 첫 달에 3% 물리네. 이게 가상금이에요? 그러면 당신 납부기 한 지나 안 냈으니까 연체이자 언제까지 내시오 하고 통지서 온단 말이야. 응? 이거는 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게 오야. 왜냐면 이건 법에 따라 금액과 그 의무가 법에 다 정해져 있어. 그냥 행정처분 그걸 그대로 옮겨 써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무슨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정한 내용대로 그대로 그냥 의무를 통보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 이걸 갖고 행정청이 알려준 거 이 고지한 걸 갖고 소송으로 싸운들 법에는 그대로 있는데 상대방 연체 이자 내야 된다고. 응? 3% 금액의 3% 안 내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뭐 바뀌고 뭐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가상금 고지라고 해요. 가상금 고지는 처분이 아니다. 이미 법이 그 내용과 그 의무의 내용과 이 범위를 다 정해놓은 거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저기 하지 않았어? 강제징수에서 거기에 판례 나오지 않았나? 거기다 기재해놨을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 19번은 틀린 거 여러 가지 묶었죠? 1번 뭐야? 이행강제금. 응? 1번 맞아요, 틀려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뭐야?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이거야. 응? 이게 포인트야. 1번 맞아요, 틀려요? 응? 이게 1번이지 정답. 이행강제금 둘로 나눠진단 말이야.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특히 기업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 아닌 거란 말이야. 왜냐면 법에서 아까 우리 과태료처럼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는 30일 내 행정청에 이의제기 하라고 돼 있어. 그럼 이의제기하면 농지법상 이행강제부과 처분은 소멸. 그리고 법원으로 넘겨.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비승사건 절차법이라는 법이 있다.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할 일은 이의제기만 하는 거야. 30일 내에. 그러면 행정청의 이행강제부과 처분은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농지법까지 묶어서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대상 아님. 왜? 별도의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응? 그러나 이 짝을 이루는 거 건축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어떻게 다투라 불복하는 방법 절차를 따로 안 정해놨어. 따로 안 정해놓은 건 행정심판 소송으로 그냥 다투면 돼.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으로 다투고 아무 절차가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 안 되고 거기 첫째 줄에 있는 대로 이의제기를 하고 넘어가면 법원으로 넘겨지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별도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겁니다. 응? 그래서 행정소송으로는 다투지 못하니까 1번이 답이에요. 2번은 2번 지난 시간 많이 했지. 법에서 상대방 의무이행 확보를 대집행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놨다면 그 방법만 써야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많이 풀었죠. 3번은 3번 뭐야?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하는 조사에 응할 것이냐 하는 상대방 뭐 전화로든 문서로든 구두로든 뭐 거부할 수 있다.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4번 그리고 통고 처분은 마지막 결론이 뭐야?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맞죠? 그다음에 마지막 20번 과태료 질서위반의 규제법. 틀린 거. 자, 위반행위가 있고 난 후 아직은 뭐야? 과태료 부과하기 전이야. 위반행위 있고 난 후 법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어. 어느 법 적용한다? 유리하게 변경된 법 적용하라.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변경된 법.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응? 1번 5. 2번은 2번 너무 쉽다 이거.
고의과실 없으면 과태료 부과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근데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틀렸고. 3번은 60일 안에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서면으로. 4번은 약식재판. 한 줄 나왔네.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 약식 재판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다. 왜 약식 재판을 하냐? 정식 재판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냈습니다. 자, 이런 거 새로운 4번 이때까지 한 번도 다른 시험에서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문구야. 법정은. 근데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어렵게 돼. 더 익숙한데 답이 있잖아. 그래서 2번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한 것도 잘 나오지만 하여튼 이쪽에는 그 용어들이 비슷비슷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막 이게 이거랑 막 처리돼서 오버랩 돼가지고 헷갈리고 하니까 잘 정리해서 시험 대비하기 위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러 가죠. 수고했습니다.